미국 고등학교 생활.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이 아닌 다른 토픽을 말해볼까 해요. 지금 아기가 잘 시간이라서 제 목소리가 아닌 아마존 폴리로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 어떤 분이 호주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미국 고등학교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만으로 15살 때 미국으로 와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쭉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땐 반환의 중간 이상이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만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다 보니 제 첫 고등학교는 그냥 한국 학교였던 거죠. 워낙 한국인 파워가 세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무도 아시안 앞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의 전 그냥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정도입니다. 당연히 영어라곤 별로 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한국인 사이에서 영어를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매일 부탁을 받고 숙제를 대신 해주는 등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목적으로 다른 한국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면 소위 왕따가 되거나 다른 친구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고 공부만을 위해 유학 온 친구들은 50명에 한 2명 정도이고 거의 많은 친구들은 문제를 일으켜서 도피 유학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봤었어요. 한국 나이로 16살에서 18살 친구들이 하루에 몇백 불씩 한국 돈으로 20에서 50만 원까지 아무렇지 않게 돈을 쓰더군요. 그 친구들은 대학생이 된 후로는 한 끼니에 500불은 그냥 거뜬히 쓰더군요. 역시 돈 많은 분들의 스케일은 대단합니다. 그리곤 전 집을 이사하고 가까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이 새로운 고등학교는 백인만 99%였던 학교였습니다. 너무 시골로 이사를 왔던 걸까요? 아시안이 저하고 중국 친구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환경이 확 달라지더군요. 전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제 중국 친구는 끔찍하게도 당하고 당했어요. 이 친구는 여자이고 키가 175cm 정도이고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건들지 않는데 이 중국 친구는 영어도 잘하는 친구가 백인 친구들한테 항상 욕을 먹더군요. 우선 전 성격이 친구든 뭐든 그냥 성적이나 잘 받고 좋은 대학이나 가자 주의이고 이 친구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밝은 아이였어요.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그 백인 친구들을 너무 믿었던 건지 여자들 사이에서 가십거리가 되더니 나중엔 남자들이 이 친구에게 학교에서 보이면 찔러버린다며 칼을 들이밀기까지 했다는군요. 결국 내 성격 좋은 중국 친구는 미국에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병원을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친구에 대한 갈증이 없어 쓸데없이 저한테 뭐라 하면 완전 무시했었어요. 표정 변화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는지 저한텐 말도 안 걸더군요. 그때 미국에선 정말 할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더군요. 하루 복습이 끝나면 그날 생기는 스트레스는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넷마블 게임으로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상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와서 친절하게 말 걸어주는 친구도 있었고 아시안을 본 적이 많이 없는 사람들인지 제가 시험을 쳐서 점수가 잘 나오거나 하면 엄청 신기해 하더군요. 너무나도 운 좋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그 백인 남자 그냥 친구 덕에 전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의 일진 같은 친구인데 원래 까칠하고 무서운 친구가 저한텐 항상 상냥하게 굴어 원래 성격 좋은 친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듣고 보니 아니더군요. 한글을 독학을 해서 저한테 쪽지로 궁서체로 써서 봐달라고 몇 번 보여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인이라서 다행이었나 싶어요. 밥을 먹을 땐 카페테리아에 가서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번 학교는 동그란 테이블로 5에서 6명 정도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모든 학년 친구들이 스케줄이 달라 친구 사귀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많아요.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 있으니 패싸움이든 말싸움이든 몇 번 목격을 했네요. 격하게 주먹 싸움이 났는데 백인 대 흑인이었어요. 이때 살벌한 날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셋이 있으면 백인, 흑인 친구들 피 터지게 싸우느라 황인종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완전 한 명이 뭉개질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이때 충격인 건 다른 목격하는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명도 말리지 않고 더 싸우라고 부추기더군요. 경찰이 오고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즐거워하더군요. 솔직히 전 충격이었습니다. 수업은 이상하리만큼 수학이든 모든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더군요. 말로 계산하고 답 내고 이건 대학교도 비슷했어요. 그 커다란 칠판으로 좀 적어주면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네요. 어쨌든 대학교 생활 이야기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99% 백인들만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고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를 다시 가면서 이번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고등학교는 스페니쉬 친구들, 흑인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엔 백인이었어요. 여기도 황인종은 몇 명 없었습니다. 전교생에서 황인종 한 3명 본 것 같아요. 이곳은 스페니쉬 아니면 흑인 이렇게 파워가 나눠졌어요. 서로 절대 건들지 않아요. 스페니쉬 친구들 너무 순진한 친구들도 많고 착하지만 화나면 엄청 무섭습니다. 스페니쉬 친구들 절반 이상은 아기가 있거나 임신 중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 아기들 봐주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칠판도 쓰지 않고 말로 계산하고 토론하고 모든 게 말로 수업을 해서 전 항상 들으려고 머리를 쥐어뜯었다면 이번 학교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칠판에 적으면서 수업을 했어요. 시험도 그전 학교보다 쉽고 덕분에 성적이 항상 잘 나왔네요. 고등학교 수업은 복습하고 외울 것 외우면 영어 따위 못해도 항상 만점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마다 랭킹도 다르고 하겠지만 이 쉬운 것 같은 고등학교 덕에 전 좋은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엄청 좋은 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 하면 아무래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겠지만 그곳에서 내신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더 안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인종들이 잘 섞인 고등학교라면 인종차별도 적을 것이고 적대감도 적고 공부하기도 편안합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서 만점 받는 것이 정신적이나 부담감이 적은 듯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학교는 스페니쉬 친구들 아니면 흑인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다녔어요. 전 깍두기 같은 황인종이었습니다. 전학 온 지 별로 안 됐을 때 한 흑인 무리 친구들 중 제가 그 친구들의 장난감으로 여겼는지 언제부턴가 제 앞에서 전력을 하더군요. 당연히 전 그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수업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 친구들의 껌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밀리는 성격은 아니라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 반만한 여자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절 보며 욕을 하더니 몇 번 밀더군요. 그때의 분노는 지금까지 느껴집니다. 그땐 그 조그마한 친구의 머리채와 멱살을 쥐어가며 교무실 앞까지 질질 끌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조그마한 친구가 너무 애기 같다 느꼈는지 네 부모 면상 좀 볼까? 하면서 끌고 갔었네요. 그때 10명 되던 그 무리들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놀라던지. 제가 그냥 훌쩍거리며 지나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때 이후론 그 무리들은 제 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만약에 저 같은 일이 생겼다면 혹시나 그 친구들이 먼저 몸으로 시비를 걸었다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들 또 그럽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심하게 건든다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면 말끔히 정리됩니다. 갑자기 기억난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을 가끔 만나러 갔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면 어떤 선생님은 이해해주고 대답을 잘 해주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왜 자신의 수업을 듣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셨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할 말이 없더군요. 미국으로 왔다고 해서 곧바로 친구를 만나고 영어를 배울 수 있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우선 영어를 못하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친구를 해주겠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여 한국 친구들 대하듯이 대하지도 못합니다. 전말을 섞지 않고 철저히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영어 때문에 놀림받고 싶지 않아 필요 없는 말이나 원래의 제 성격의 활발함은 철저히 숨기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주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전 별 문제 없이 잘 다녔던 듯합니다. 괜히 친구 만든답시고 백인들만 있는 학교에서 활발함이 있었다면 그 중국 친구처럼 정신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해요.